지금 윤심을 잃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 표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김기현 전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 열어서 나 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유튜브에도 출연해서는 나 전 의원을 특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네. 정책의 방향 또 정치적 판단 이런 네. 것들이 저하고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네. 함께 우리가 연포탕을 끓일 때 같이 열려야 될 그런 우리의 좋은 그 자산이다. 자,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윤심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투기 의혹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 아직 명확한 거취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김기현 의원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나 전 의원을 위해서 김 의원이 출구를 만들어줬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김 의원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정도까지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대했던 거를 한번 돌아보면 네. 이 말이 어르고 달래기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정확할 거예요.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윤들과 함께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 후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 초과에 몰렸단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 초선들이 그렇죠. 뭐 압박까지 성명을 넣고 냈죠. 네. 뭐 이런 상황이 김기현 의원과 무관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김기현 의원이 일종의 이제 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어찌 보면 약간 기선을 제압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손을 딱 내미니까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얄밉겠죠.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글쎄요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김기현 의원의 저런 손 내밀기가 나 전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와 함께 살펴보시죠. 김기현 연대 포용 정치. 근데 나 전 의원 측은 무슨 소리 하냐? 안 의원과 지금 연대를 시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9일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 한 50명 모여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사과하라. 당신은 이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냈었는데 재선들도 곧장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발표를 멈춰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다.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재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측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꿈틀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측의 목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안철수나 나경원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시고 그렇죠. PK나 TK 쪽으로 의원들 숫자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 가능성도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 잡을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로 보면 네. 출마냐 불출마를 지금 계속 장고 중인데 결정을 함에 따라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수도권 연대로 스탠스를 잡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나안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불출마까지도 사실은 선택지로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귀국 이후에 설 연휴 지나서 불출마로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김기현 의원이 말한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는 이 큰 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타이밍도 놓치고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주위에 우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려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출마를 해서 수도권 연대론과 함께 안철수와 함께 결선까지 가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해서 막판에 한번 해보느냐라는 그런 어떤 배팅과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고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연포탕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다시 또 다음 재기를 노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아마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어제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보로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를 할 것이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르면 20일 오전, 오늘 오전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이 화나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그것은 오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오보일지 박원석 의원이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뭐 마음이 좀 바뀐 건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힘들고 그 마음속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본인이 네. 원하지 않았지만 돼버렸기 때문에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확정을 못하고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 귀국 이전까지는 뭐 별다른 메시지나 액션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네. 여기서 이제 출마를 하든 아니면 물러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나한 연대 거기다 이제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한 네. 수도권 연대 그러니까 출마할 경우에 가능한 그림이죠. 근데 출마를 안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굳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거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이제 뭐 진퇴양난에 놓인 게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출마를 못할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뭐 공천 한 번 더 받으면 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이미 중진인데다가 더 큰 정치를 본인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무릎이 꺾이게 되면 과연 이제 정치 생명이 이후에도 보존이 될 거냐 이 고민도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끝까지 본인의 선택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언제 밝힐지 진짜 궁금해지는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 중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지금 이제 의혹이 터져 나오는 단계라 가지고 사실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내용을 보면 신당동에 6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하거든요. 네. 54억에 샀는데 자기 돈은 이제 11억이고 나머지는 전액 은행 대출을 꼈고 그리고 1년 만에 매각을 합니다. 59억에 팔았는데 각종 비용을 제하면은 뭐 1,600만 원만 남았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 측의 해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런 것들이 문제됐기 때문에 장관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 장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거든요.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에 부동산을 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걸 팔았는데 네. 1년 만에 이 빌딩을 이렇게 샀다가 파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두고두고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냐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서 고려했지 않냐라는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에 사서 이 금액에 팔고 1,600만 원 차익 남긴 걸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맞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